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2025 하반기 경매시장 전략 및 투자 분석이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한 6개월 이 경매시장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그 핵심 정보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부동산 경매, 하반기 시장이 어떨지 좀 명확한 그림, 그리고 좀 실질적인 접근법, 이런 거 찾고 계셨다면 딱 맞는 시간일 것 같아요. 이 자료가 보니까요, 2025년 경매시장 전반, 특히 하반기 전망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상가랑 토지 경매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그 재개발 재건축 경매, 이거 까다롭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다루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알맹이만 한번 쏙쏙 뽑아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한 게 아니고요. 이 자료가 진짜 중요한 건 하반기 시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진짜 기회, 이걸 포착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각 경매 유형별로 숨겨진 리스크는 뭔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2025년 상반기 시장 트렌드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반기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고 있나요? 뭐 그냥 일반적인 예리 말고 이 자료만의 좀 특별한 통찰 이런 게 있을까요? 이 분석 자료는요, 상반기에 특정 유형 주거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소형 아파트나 빌라 경매, 이런 게 좀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 점을 딱 짚고 넘어가요.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이런 과열된 시장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좀 주목을 덜 받았던 거요. 예를 들어 중대형 아파트나 특정 지역의 상업시설, 여기서 우량 물건이 나올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어요. 남들 다 보는데 말고 다른 곳을 보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는 좀 다른 시각을 제안하는 거예요. 하반기 우량 물건 선정 기준도 단순히 뭐 싸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시장 흐름의 변화를 읽고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잠재력이라든지 아니면 임대 안정성, 이런 질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 흥미롭네요. 상반기 과열은 피하고 다른 기회를 찾아라.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상가랑 토지 경매. 이게 둘 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묶이기도 하는데 이 자료는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분석하나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시간, 그리고 수익의 성격, 여기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상가 경매 분석의 핵심은 뭐니 해도 현재 가치, 그러니까 당장의 수익률 개선이죠. 특히 자료는요, 대출 없이 그냥 자기 자본만 넣었을 때랑 레버리지를 썼을 때 이 수익률을 아주 보수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봐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무 좋게만 보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뭐 예상 임대료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거나 공실률 같은 걸 간과하는 그런 흔한 실수, 그거 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는 현재의 현금 흐름, 이걸 아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네. 그럼 토지는요? 자료에서는 개발 호재 찾기가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좀 실질적인 조언이 있을까요? 토지는 완전히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히 발표된 개발 계획, 이거 하나만 믿지 말라고 해요. 그 계획의 실현 가능성, 예를 들면 지자체 예산은 확보됐는지, 실제 인허가는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이런 검증 과정을 아주 강조합니다. 검증이요? 네, 또 주변 토지 거래 사례를 분석해서 그 호재가 실제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이걸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조언하고요. 막연한 기대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좀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겁니다. 상가는 현실적인 숫자, 토지는 검증된 미래 정보. 명확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경매입니다. 자료에서 숨은 그림 찾기라는 표현을 썼던데 어떤 기회와 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기회는 분명히 있죠. 초기 단계 물건을 잘 잡으면 비교적 소액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신축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 이게 매력이죠. 하지만 숨은 그림처럼 함정도 진짜 많아요. 이 자료가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그 권리관계 불확실성이에요. 권리관계요? 네, 예를 들어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복잡하네요. 근데 자료에서
안전한 소액 투자로 아파트 먹보 방법, 이것도 언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안전장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뭐 조심하세요? 뭐 이런 말 이상으로요? 네, 이 자료는 안전을 위해서 딱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라고 제시해요. 첫째는 해당 정비사업 구역의 사업 진행 단계, 그리고 조합 내부의 안정성입니다. 이게 사업 초기 단계일수록 불확실성은 크지만 투자금은 적게 들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투자금은 커지고요. 이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는 거죠. 아하. 둘째는 낙찰 받으려는 물건의 정확한 권리 분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감정평가서나 매각 물건 명세서에 안 드러나는 숨겨진 권리나 뭐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이런 걸 조합이나 관련 전문가 통해서 반드시 교차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그 숨은 그림 속 함정을 피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맞는데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 구체적인 검증 방법이 핵심이군요. 오늘 2025 하반기 경매시장 전략 및 투자 분석, 이 자료 쫙 훑어보니까 핵심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하반기 시장의 변화를 잘 읽고 또 투자 대상, 그러니까 상가냐, 토지냐, 재개발, 재건축이냐, 이 본질적인 특성에 맞춰서 각기 다른 전략, 즉 뭐 냉정한 수익률 분석, 검증된 개발 정보 탐색, 아니면 철저한 사업 위험성 검토, 이런 걸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특히 경매는 각 유형별로 요구되는 지식의 깊이도 다르고 또 감내해야 할 위험의 종류도 확연히 다르거든요. 자, 이 분석 자료를 다 살펴본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분석한 내용 중에서 나의 자금 상황, 또 투자 목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경매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게 여러분의 성공적인 다음 투자를 위한 정말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